어제 경기도 수원에서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두 명의 영아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친엄마로 밝혀졌고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첫 아이가 숨진 게 2018년인데 무려 5년간 시신을 냉동실에 방치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아이처럼 이 미등록 아이들이 경기도 화성과 안성 등에 더 있다는 뉴스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경찰 수사 상황 정성욱 기자 연결해서 들어봅니다. 자, 정 기자, 경찰이 오늘 그 친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오늘 새벽 영아 살해 혐의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후 이를 받아들이면서 내일 수원지법에서 구속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자, 우선 이 사건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들여다볼게요. 친모가 왜 아이들을 살해했다고 합니까? 네, 우선 A씨는 2018년 11월과 2019년 11월에 남아와 여아를 각각 출산하고 곧장 살해한 뒤 자신의 집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는데요. A씨와 남편 사이엔 이미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여기서 넷째와 다섯째까지 기를 여력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한들 이게 뭐 살해 핑계가 될 수는 없죠. 근데 시신도 냉동실에 보관해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무려 5년 동안인데요. A씨는 자신이 살해한 넷째와 다섯째 시신을 모두 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했습니다. 검정 비닐봉지에 시신을 넣고 냉동실 안쪽에 넣어놨다고 합니다. 실제 경찰이 현장에서 발견했을 당시에도 시신은 얼어있는 상태였다고 하고요. 첫 범행이 2018년 11월이니까 약 5년 동안 방치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보통 유기 사건들을 보면 뭐 산이나 강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 이제 방치를 하는데 A 씨는 왜 상대적으로 이 발각 가능성이 높은 집 안쪽에 둔 걸까요? 저도 그게 의문인데요. 일각에선 집 내부가 오히려 발각되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의견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친모로서의 마지막 남은 죄책감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A 씨가 현재 남편과 그리고 또 세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아이가 지금 둘이나 죽었습니다만 남편이 이 범행을 몰랐나요? 경찰도 현재 그 부분을 수사 중인데요. A씨는 남편에게 낙태를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음. 남편도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한 집에서 매일 보는 사이이다 보니 여러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A씨가 2번이나 만삭이었는데도 낙태했다는 말만 믿었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조심스러운 지점이지만 낙태를 한다고 하면 임신 초기에 하지 만삭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래서 경찰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추가된 소식이요. 이 화성과 안성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확인됐다고요? 네, 현재까지 경기도 화성과 안성에서 한 건씩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화성 사건은 2021년 12월 20대 친모가 서울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는데 현재 영아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음. 경찰이 친모를 불러 조사했더니 혼자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아기를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아서 넘겼다고 합니다. 음. 문제는 이런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나 기록이 없어서 경찰은 이번 역시 다른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안성 사건은 다행히도 아이의 안전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다만 40대 부모가 예방접종과 출생신고를 안 해서 경찰이 그 부분을 수사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 사건이 더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계속 취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정성욱 기자였습니다. 이 수원 사건은요, 감사원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들을 조사하면서 드러났습니다. 1%의 표본 조사였는데요. 앞서 두 아기를 포함해서 3명이 숨지고 1명은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나머지 2천여 명의 영유아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검토 중입니다. 김학일 기자입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결과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가 지난 2015년부터 8년간 전국에서 2,236명이나 됐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그 아기들이 최소한의 보호도 못 받고 방치됐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이에 감사원은 이 중 23명을 추려 복지부와 지자체에 실제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수원 장안구의 30대 여성이 2명의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하고 4, 5년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남 창원에서는 지난해 태어난 아기가 생후 76일에 영양결핍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5년에 태어난 아기는 베이비박스로 보내졌습니다. 1%의 표본 조사로 밝혀진 게 이 정도입니다. 이에 감사원은 나머지 2,213명의 미신고 아동들에 대해서도 모두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나머지 아기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원 냉장고 시신 보관 사건과 같은 일이 없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보호자가 확인을 거부할 경우 경찰과 협의해 긴급 조사를 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아기들의 출생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CBS 뉴스 김학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현재로서는 미등록 아동을 추적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도 복지부가 아니라 질병청의 영아 예방접종 정보를 활용해서 이뤄질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동 살해 사건이 발견된 건데요. 정부는 미신고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4월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거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전수조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인데 문제는 출생신고가 이뤄진 아동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조치라는 겁니다. 사망한 뒤에야 발견된 수원 영화처럼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이 있어도 당국에 신고가 안 된 경우는 조사할 방법이 없는 상황. 미신고 출생아동이 2천여 명에 달한다는 감사원의 감사도 복지부가 아닌 질병청의 영아 접종 정보를 활용해 이뤄졌습니다. 출생 직후 맞아야 하는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은 영유아들의 비용 청구를 위해 부여된 임시번호를 이용한 겁니다.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유령 아동이 사라지려면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을 알리는 출생 통보제가 도입돼야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복지부는 입법을 서두르는 한편 법적 공백이 또 다른 희생으로 이어지지 않게 주민등록이 안 된 아동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입니다. 어제 이제 수원시 영아 살해 사건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때 나오는 그 임시 신생아 번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적을 해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의 인적 사항 등을 입수를 해가지고 저희가 추적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에도 찬성한다며 출생통보제와 함께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이은지입니다. 오늘 하루 뉴스 맥락 정다운의 뉴스톡이면 됩니다. 유튜브 노컷 채널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오후 5시 30분 실시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